그동안 계엄 사태하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핵심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말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 민간인 신분의 이 사람입니다. 사진 속의 이 인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역할이 꽤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햄버거집 계엄 모의 정황이 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었던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41기 노상원 모른다고?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1년 근무했습니다.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전혀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아니 정보 취득하는 정보사가 왜 갑자기 부각되지 하셨는데 그 정보사에서 이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과의 인연, 6.4 3년 산업의 최측근, 그리고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글쎄요, 지난번 국회에서 문상호 바로 직전 정보사령관은 모른다고 했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왜 예비역 민간인 신분의 이 사람이 계엄을 주도한 정황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한 세네 개씩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네, 이번 계엄 사태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1990년도에 육해공군이 있던 걸 통합이 돼서 통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군 내의 국가정보원이다 이렇게 아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대북 관련된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는 그리고 또 거기에 AI에 HID도 운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보사령부가 굉장히 특이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비역들이 사실상 현역들을 지휘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 몇 개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예비역들이 모여 있으면서 실제로 현역들을 뭔가 관리하고 지휘하는 뭐 이런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오비들이 뭔가 현역들에 대해서 지휘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 바로 노상원 지금 이 전 예비역 지금 정보사령관이 아마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요 정보사령관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보학교 교장을 하다가 성추문으로 인해서 그때 아마 실형을 받아서 전역을 했습니다. 아, 불명예 전역을 네, 했군요. 불명예 전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과는 육군 참모총장을 할 때 아마 그 밑에서 일을 해서 굉장히 가깝고 실제로 군 관련된 어떤 조언들을 많이 했고 특히 이번 계엄 사태의 어떤 계획을 짜는데 바로 이 노 전 이 사령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짜지고 그리고 현역 정보사령관을 불러서 또 현역 대령을 2명을 불러서 자, 곧 계엄이 일어난다. 관련된 어떤 사안들을 이제 실행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상호 지금 정보사령관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정보사에서 사령관과 여단장이 그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 맞고소 사태가 있었어요. 그 사태가 있을 때 바로 이 문상호 사령관이 이 사령관입니다. 아하. 원래 이 여단장이 원래 정보사령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거보다 후배가 사령관으로 오면서 특히 외부에 있는 이 정보사령관의 어떤 오비들 이거 지원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까지 벌였다가 결국은 이 전 사령관이 개입을 해서 예. 문 사령관을 현재 그냥 스테이하는 그러니까 여기 그냥 계속 기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상호 지금 정보사령관 모른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불렀는데 가겠습니까? 그것도 그걸 가서 계엄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노상원 지금 이 전 정보사령관이 HID에 대한 어떤 출동 명령, 그다음에 이 선관위에 대한 어떤 이 들어가서 실제로 거기에 있는 이 서버를 가져왔던 문제. 이분도 굉장히 부정선거에 아주 거기에 빠져 있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마 지금 이 김용현 장관이나 이 윤 대통령하고 굉장히 일치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 계엄이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들, 그것도 정말 정부의 어떤 군의 핵심적 사람들만 알아야 될 문제를 예. 그것도 예비역과 민간인이 그러게요. 이거를 지휘했다는 거 저는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특히 계엄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뭐라 그랬냐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선관위와 관련해서 노상원 전 사령관과 얘기해보라고 지시했다. 이게 한 보도를 통해 알려졌거든요. 아니
군복을 벗은 예비역 투스타가 왜 계엄을 주도했을까?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보사 부대를 노상원 씨라는 민간인 비선이 지휘한 셈인데 이거에 대한 좀 자체 진상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판교 정보사에 대기했다고 한 93회 기감여단장 그리고 방정환 전작권 TF장에 대해서 좀 별도의 인사 조치가 있을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답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에서 뭔가 저희한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거나 아직은 그렇지 않은 단계라서. 뭐 난감한 국방부 측은 뭐 뾰족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아니 이걸 왜 노상원 전 사령관과 얘기하지? 다음 화면도 볼게요. 실제로 또 일부 보도를 인용하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노상원과 가까이 하지 말라. 노상원과 안 엮이고 싶다. 뭔가 군 내부에서도 유주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인데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부분을 보면 지금 광화문에서 그 집회를 연일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와 연관성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 지금 전 그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 태극기 부대에서 실질적으로 조직 자금을 운영하는 대수장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장성들의 모임, 이게 극우 예비형 장성 모임인데 거기에 회원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대수장의 회장이 누구냐면요. 현 수방사령관 이진우 씨의 부친, 예. 육사 21기죠. 육사 총동창회장을 지금 하고 계신데 거기가 태극기 부대의 실질적 자금책을 하고 있는 대수장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오만섭이라는 분도 육사 38기인데 이분이 김용원 전 장관의 동기예요. 예. 여기가 태극기 부대의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노상원이 결국에는 선관위 부분에 대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김용원 장관이 지시한 거는 부정선거를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게 태극기 부대 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하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요. 예. 신원식 안보실장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신원식 안보실장도 예전에 태극기 부대에서 한번 무리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극우 유튜브의 논리나 태극기 부대의 논리나 거기에서의 대수장들의 관련된 그 장성들의 모임에서 저는 이 부분들이 좀 이번에 내란계엄의 어떤 여러 가지 인맥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추측해서 이것도 수사를 통하다 보면 왜 전직 정보사령관을 알겠습니다. 선택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물론 뭐 기사화된 거를 좀 쭉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단언할 수 없고 이제 말학은 이제 서영주 대변인 말씀은 강경보수의 이념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군수 내부를 장악했고 이게 김영현 전 장관의 뭐 인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계엄 사태를 주도했다 이런 의혹 정도니까요.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말고도 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 영장에 요인 암살도 적시돼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HID 역할이 여기서 우리 민주당에서 체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예, 예. 명확하게 아닙니다. 뭔지 아시죠? 제가 이 질문의 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작대장 했었습니다. 실제 HID 갔다 왔고요. HID 부대에는 계엄 발령이 되면서 요인 암살을 실행을 하도록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있어요. 요인 암살도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이주치 군장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노상원의 영장에도 이제 그렇게 기재가 들어갔다고 해요. 장유 변호사님, 이게 민간인도 민간인 신분이지만 정보사라는 게 아까 이현정 의원 말 맞따라 군대 내 국정원 정도인데 특전사나 무슨 뭐 기무사 방첩사도 아니고 왜 전직 정보사령관의 영장에 이 대북 파견 북파 특수부대를 운영했다. 암살부대 운영 조항이 적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수사로 어느 정도 단서가 포착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영장 청구 단계에서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 않으면 영장은 기각될 수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한 줄 한 줄 영장 청구 단계에서 넣을 때는 뭔가 수사로서 확신을 갖는 증거 등등을 통해서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넣는 겁니다. 예. HID 부대 대한민국에서 임무 수행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대북
북한과 관련해서 교란 작전을 하거나 참수를 하거나 이런 요인 제거를 하는 부대를 왜 매복시켜놨습니까? 그 역할과 관련해서 증언들이 나오는 거죠. 바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임무를 지시했다, 주도했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정치인을 상대로도 어떠한 임무도 수행하면 안 되는 부대가 매복했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인민복을 맞췄다라고 하는데 퍼즐이 맞춰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사살이든 체포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접근도 필요해 보입니다.